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우. 왜 그러시죠? 간밤에 네. 잘 주무셨습니까? 아우, 네. 시장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많아요. 딱 미친 시장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네네. 미쳤다 미장 말씀하시는데 대단합니다. 네. 네. 와,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런 게 약간 역사적으로도 좀 있었나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네. 현재 어떤 이런 통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찍었던 횟수를 보게 되면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 20년 아니에요. 만에 처음?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다 대학 치고요. 다니고 대학 다니기 위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마다 왜 이렇게 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시면 이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승 시장 속에서도 미국 시장의 투자의 길을 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3대 지수 상승세 그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시장 현재 경제 흐름 그리고 중소형주의 랠리 관련해서 연말 시장의 분위기까지 미리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는요. 오늘 자료를 굉장히 다양한 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잠시 후 기대해 볼 만한 컨텐츠와 함께 여러분과 1시간 동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으로 확실하게 직함이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수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 저희 자막도 좀 정정을 아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시장부죠. 시장이 너무 세갖고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나스닥이 8일째 상승했습니다. 어제 8일째. 제가 얘기했죠. 약간의 과열이 아닌가 했는데 시장이 혹시 에너자이저 버니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너무 에너자이저 그 왜 100만 21, 100만 22 북치는 그거죠. 그 토끼인데 에너자이저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도 하나의 또 기록인데 2년 만에 3대 지수가 4일 연속 나란히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은 처음인 일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8일째 이런 숫자에 좀 예민하셔야 되거든요. 8일째 그다음에 시장이 3대 지수가 4일 연속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4대 지수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4대 지수. 그렇습니다. 미리 쓰였는데 어떤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흐름을 보게 되면 오후 2시 이후에 FOMC 미팅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상승세를 좀 확대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FOMC 미팅 결과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4대 지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또 웃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치아가 되게 고르네요. 임플란트 했나요? 라미네이트 했나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분은 해결됐습니다. 어떤 게요? 상당한 탈모에 심했는데 탈모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머리숱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탈모가 심해갖고 과거 사진 보시게 되면 휑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하나요? 그걸 출시하면은 테슬라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설이 많고 제가 검은 콩을 한 달째 먹고 있는데 더 드셔야 돼요. 1년은 드셔야죠. 한 가마니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개발하면 이거 테슬라 이상 갑니다.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가발 쓴 게 아닐까요? 부분 가발?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심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풍성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풍성해진 그런 모습 보이고 갑자기 또 머리숱 얘기로 주가도 넘어갔네요. 풍성해졌다. 그걸 얘기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풍성합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바로 요 그림인데 상당히 월가에서 히트치고 있는 그림 이겁니다. 아직도 가고 있냐?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갈 거냐? 에너자이저 번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100만 21, 100만 21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것처럼 끝이 안 보이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난 정말 그림이었고요. 끝이 없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FOMC 그 미팅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확 상승세를 보였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 하나에서 나왔는데요. 마치 대본을 미리 받은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건데 이거 몇 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는 동결했다. 당연한 거죠. 이번 달부터 매월 150억 달러의 자산 배입을 축소하겠다라고 시작했고요. 100억 달러 국채, 50억 달러 MBS를 줄여갖고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면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뭐 다 아신 내용이니까 6월에 완료가 되고요. 다만 테이퍼링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별개다. 아, 그 시기가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는 건 아니다. 그럼 화장실 안 가면 방구가 나온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 다른 별개로. 거. 예, 그러니까 별개.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들 테이퍼링 되면 금리 한번 올리면 그쵸. 어떡하지? 그 아까 두려워하는데 네.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은 적어도 노동력에 대한 추가 회복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본다. 이런 그럼 내용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좀 많이 회복이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월가의 어떤 분석가분들은 이 정도면은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역시 일시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제가 봐도 조금 일시가 매월 일시입니다. 지난달 이게 근데 일시. 사실 일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얘기는 뭐냐 올해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네. 내년에는 완만하게 약간 완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얘기해갖고 제가 뭐 올해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네. 내년도가 되면 좀 완화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2% 물가는 이미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일시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원하는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은 네. 내용이 나오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러게요.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별 종목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맵을 함께 보시죠. 예, 맵을 보겠습니다. 1번 MS애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2번 구글, 페이스, 아마존까지 네. 같이 올라가서 오늘은 뭐 빅5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마존이 보였다. 2% 올랐네요. 꽤 많은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상한가 느낌이라는 분이 많으신데 그 정도로 많이 주가 빠져갖고 하여간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3번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4번이 나이키인데요. 오. 나이키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니 벌써요? 벌써요. 그때 한번 베트남 공장이 폐쇄가 되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느 순간 올라왔습니다. 아, 그때가 또 기회였군요. 예, 단기 그렇습니다. 기회. 조금만 더 하면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이키 신발 선물 받으면 네. 가지 않을까. 나이키 선물 신발. 가지 자, 않을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리 김프로님 그래서 계신데 계속 얘기 드리네요. 어쨌거나 지금 베트남 네. 어제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베트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종이 빨라져갖고 네. 10명 중 6명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공장이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나이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 금융주가 다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BOA는 정말 보였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와. 대단하죠. 네. 금융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 BOA를 저 빅테크에 같이 붙여놔도 전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빅테크에 붙여놓고요. 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 이게 그 금융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 워낙에 뭐 예. 금융도 또 뭐 IT 베이스로 한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6번은 약간의 유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가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쭉 봤는데 4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미터가 우리 김프로님의 나이키 슈즈 신발 1+1+1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1+1? 1+1+1. 이따 나오시.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럼요. 좋습니다. 좋은 다 모습입니다. 챙겨가야죠. 우리가 우리 의리가 있죠. 하나니까요. 예. 우리가 의리가 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제가 계속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네. 최초의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먼저 그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 S&P 500의 500. 대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갔고요. 네. 그 다음에 막내인 나스닥이 나스닥. 갔는데 또 그 밑에 있는 뭐라고 막내까지 했는데 큰일 났네. 막내가 뭐라고 하죠? 막내. 새로 나온 거예요. 예, 네, 새로 태어났어요. 예, 또 그렇습니다. 막내. 또 새로운 막내가 쌍둥이인 거예요. 예, 이렇게 중형주가 사상 최고치 갔고요. 그저께 네. 오늘은요 소형주마저 가는 바람에 오. 모든 그 시장의 지수가 다 갔다. 저는 사실 맨 마지막에 소형주 이거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또 다행히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사상 최고치 안 가는 게 없어요. 다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심지어 부동산도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부동산이. 예, 그다음에 집값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급여 인상도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 보였고. 미국은 그래요? 예. 미국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갔으면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관계의 네. 문제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의 모습인데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올해 사상치고치를 한번 예상했는데요. 네. 진짜 강할 것 같아요. 진짜 올해는. 어떤 정말 게요? 강할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시장이.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물론 약간 좀 쉬어가겠지만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요. 아마 조정 반등은 장중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장중에 조정 받고 나서도 다시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네.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고요. 네. 이 종목들이 하나 있는데 요것들이 시장에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특징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테슬라. 종목? 테슬라가 어제 3% 넘게 올랐는데 예. 사실 전날에 약간 뭐 노이즈성 소식들이 몇 가지 있긴 그러니까 했었죠. 허치가 10만 대 구매 안 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게요. 했는데 터치는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저께 제가 반방송을 봤는데 박 교수님이 그 다음 주에 미국 가시잖아요. 근데 허치에서 예약하는데 이미 테슬라 차량이 거기 예약할 수 있는 차량 목록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봤답니다. 네. 있어갖고 실제 계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거 전 상관없고요. 네. 이 말 한마디 이게 일론 머스크 한 말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허츠와이들은 우리 경제 상황에 제로 이펙트다. 아무 상관없다. 네가 아니어도 거기 10만 대 안 팔아도 하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거예요. 테슬라 차는. 니네가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네. 이거기 때문에 걱정 없어. 그러면서 줄 서 있는 다른 고객과 동일하지 않다. 허츠도. 똑같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허츠 10만 대가 중요하지 않네. 네.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멋있네요. 멋있는 약간 말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팔려가지고 아니면 저희 방송이 너무 잘 돼서 아니요.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소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소중한 예. 여타 네네. 다릅니다. 저희는 10만 구독, 10만 실시간 시청자분들을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이 아니고 10만.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가서 빨리 한번 구독 누르시는 것도 예, 맞아요. 하나의 또 저희 항상 센스니까. 편집본 예,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 예. 올려두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기업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 또 나이키인데요. 나왔네요. 나이키가 사상 최고치 1% 밑에까지 턱 밑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게 V자 그냥 반등 뭐 아닙니까? 날카로운 V자 반등이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갈 예,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뭐 한때는 나이키가 신발이 안 만들어진다 했는데 나이키가 없으면 나이스 사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나이스는 안 사죠. 예, 나이스는 안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사시겠습니까? 전 요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뉴발란스 신발이 좀 예뻐가지고. 근데 예. 우리 요동원 앵커가 여기서 나이스를 보시고 빵 네.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왜요? 정말 나이가 젊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스는 우리 제가 나이스. 10대 때 네. 나이키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스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끝에 뭐, 딱 올라갔던 거. NICE 해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있는데 나이키 끝에 딱 올라갔습니다. 아, 예, 살짝 예, 그래서 바지가 덮으면 안 보여요? 예, 나이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싫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죠? 아, 그래요? 나이스. 제가 근데 이런 이제 약간의 그 짝퉁인데 근데 이제 그런 신발 사겠냐니까 나이키가 없으면 네. 다음에 사지. 그쵸. 역시 다른 거 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자존심이 일단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올해는요 172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다음 종목으로 코스트코를 갖고 왔습니다. 코스트코는 사실 우리 이모 황영 교수님의 그렇습니다. 최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합니다. 좀 많이 올라서. 아니 15일 중에서 14일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소비가 살아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마지막 시즌에 가면 실적 시즌에 가게 되면 이런 소매점 시장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안 좋거든요. 이번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은 금융주였고요. 끝은 소매점이었는데 끝과 시작이 좋다. 창대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코스트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코스트코가 워낙에 물건을 좀 크게 많이 팔아서 잘 안 사는데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호주산 와규를 한번 사봤어요. 와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규 샀다고 해서 와규. 예, 와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약간 코스트코 물건이 그냥 저렴하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도 좋구나. 질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 좋고 질 좋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싸고.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식으로 색깔 바꿔서 보십시오. 네. 이게 딱 하나 가운데 와. 딱 하나가 빠져갖고. 근데 이날 조정도 1%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살짝 조정 받았는데 시뻘겋다 시뻘겋게. 네.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뭐 공급망이나 이슈도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본다 그러면 일부 시장에 대한 강세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걱정, 네. 불안함 이런 거 생기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아침 시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시다 보면은
딱 보름만 지나면 느끼실 거예요. 아, 나의 생각이 정말 좀 기우였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오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인원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네이버에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검색해 보세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보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FOMC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먼저 나눠볼 텐데 네. 뭐 사실 예상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워낙 좋았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크게 네.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좀 더 이게 내년으로 가면서 매파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성명서라든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는 시점 이후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네.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소형주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뒤에서 오늘 소형주 관련한 얘기 좀 다루긴 할 텐데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 러셀 2000 지수가 또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어제 그 새벽에 보신 겁니까? 그쵸. 그래서 가져왔어요. 아, 진짜 보셨습니까? 밤을 새셨다고요. 네, 아, 항상 네. 저희는 아침에 나오신 분 다 네, 그러시지 거의 않나요? 거의 다 제가 예. 왜 그런 질문 드리냐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새벽 잠을 2시에 잘 수가 일어나세요, 없어요. 잠을 잘 수가 그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고요? 불안해서 뭐 내가 막 자버리는 바람에 내일 지각하는 놓칠까 꿈 봐. 꾼다든지. 그쵸. 뭐 혹시 자는 중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쵸, 뭐 그쵸. 이런 것들. 저는 네. 개인적으로 1분마다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4시 20분, 너무 4시 빡빡하게 20분.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한 번 늦은 다음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좀, 이해합니다. 네. 좀 아픔이 있었다는 거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네. 지금 네. 제롬 파월 저는 사실 이분의 모습을 항상 뵐 때마다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엄격한 시아버지 같은 엄격한 느낌. 시아버지. 네. 예.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연준 의장인 겁니다. 아, 좀 엄격하게. 제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격하시다면서요. 네.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시잖아요. 표정에서 얽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분이 뭔가 얘기할 때 엄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인상을 좀 묵직하게 가는 게 그럴 아닌가.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는지 좀 자세하게 네. 볼까요? 일단은 한번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네. 뭐 제가 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료화면 보시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했던 오. 기자회견 화면이라고 보시면 아, 저 되겠고요. 다른 분들이 기자분들이신 네, 건가요? 이 밑에 기자분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럼 다 다 했고요. 답을. 또 답을 다 하고. 되게 오. 오래 하겠네요. 그런데 뭐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당 이제 한 개의 질문 또 한 개는 또 한 1.5개 정도 질문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짧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분위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게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일시적 네. 근데 일시적. 저희 그 여돈 앵커님께서 그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는 그쵸. 것 같다라고 너무 했잖아요. 주관적인 그래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일시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에 따라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 일시적이란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일시적인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구히 또는 매우 지속적으로 더 유지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스파크성으로 오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성명서에서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약간 좀 변경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뭐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결정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진 않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 경로라든지 또는 그 장기 인플레이션 이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징후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보시면 미리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테이퍼링 속도에 관련한 부분이겠죠. 뭐 지금은 내년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걸 좀 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향후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도 남았고 내년에 또 연준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도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이 테이퍼링과 동시에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었냐면은 원래 뭐 2023년 말 2024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 했다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가 그 시기가 점진적으로 앞당겨졌고 네.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한 2022년 말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그런 스탠스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너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야 내년 6월에 올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도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장에 예상되는 이제 점도표인데요. 원래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이 점으로 찍어 있는 거 말고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원래 이 주황색 선이 연준이 예상했던 금리의 장기 방향, 중장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색선과 검정색 선이 바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최대 3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요? 네, 근데 일단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그 기대가 약간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내지 2번. 일단 한 번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국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연준이 얼마만큼 시장에 돈을 풀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억하시죠? 이때가 뭐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한 1조 4천억 달러를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3배가 넘는 한 4.6조 달러를 풀었고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작년 팬데믹 때 급락했다가 V턴했던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유동성이었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FOMC 이번 그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유연성,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존 의지를 좀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변경할 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부 이런 변경 의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번에 뭐 FOMC 뭐 의사록이나 이런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는 오히려 좀 충격이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죠. 기대감을 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매파적인 네. 게 아니라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오늘 지수가 또 좋은 모습이었고 그렇죠. 특히 중소형주의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요? 왜 의미 있는 움직임이냐면 지금 연준이 이렇게 테이퍼링으로 들어가게 된 아주 그 의미 있는 첫 단계를 첫 행보를 보였잖아요.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돈을 풀다가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펀더멘털이 강해졌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고하구나라고 좀 인정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물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미 연준이 또 한번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런 소형주들에 대해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 딱 기자가 질문한 거 딱 들었어요. 안 온다는 거 딱 나오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이 방에 있는 3명 중에서 2명은 관여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급여 인상이 네. 급여 인상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고 기자가 딱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진짜 급여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죠. 이 방에서 2명은 안 올라가고 있고 누가 2명이에요? 이 3명 중에서 한 분만 빼고 누구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약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 준 부분에 답변을 명확하게 했어요. 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을 네. 보시면 네. 저도 솔직히 그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트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도 네. 나오게 되고 이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기업의 이익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긴밀한 팩터이죠. 그런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지금 미국의 평균 시급은 한 31달러 정도 됩니다. 평균 시급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연준이 중요한 참고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검정색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은 이거는 임금 인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명확하게 코멘트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잖아요. 네, 상당히 타이트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자재 부족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강력한 그 소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유발되고 있는 거지 이 높아진 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명확하네요, 아주 답이. 그렇다면 이제 앞서 확인했었던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네. 어쨌든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워낙에 잘 가지고 가죠. 있는 네. 뭐 잉여금도 있고 맞습니다. 체력이 워낙 좋았지만 이제 중소형주까지 체력이 좀 튼튼해졌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뭐 연말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중소형주가 러셀 2000이라고 하면 일단 2000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고르기가 쉽지도 네. 않고. 솔직히 중소형주들의 뭐 잉여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순수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추종하는 ETF는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걸 대안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중소형주의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원래 지수가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동조화 현상은 거의 비슷한데 S&P 500이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보면 올 연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러셀 2000 지수가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초 이후부터 지금 러셀 2000 중소형주는 박스권에 gat혀 있는 형국이고 S&P 500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이 뚫렸습니다. 뚫렸네요. 네, 뚫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갭 메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오늘 그 연준 회의 FOMC 회의에서 나온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다시피 금융이나 산업재, 뭐 소비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회복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섹터군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연초 이후부터 러셀 2000이 S&P 500 대비 언더퍼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섹터별 비중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헬스케어 비중이 높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코로나 백신 나온 이후부터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네. 이 일부 몇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등 이런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들 외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였단 말이죠. 네, 재미없었죠. 국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디커플링된 요인이 있다.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메가캡,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이 메가캡 기업들이 잘 나가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제 모습들 좀 보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좀 상당히 밀접하다.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또는 경제 회복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녹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반면에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상반된 모습이 나왔죠. 역사적으로는 방향성이 같은데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모습 봤더니 진짜 이번에 많이 벌어졌네요. 네, 벌었으니까. 그 괴리가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그 괴리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보면은 진짜 중소형 사고 싶은데 저희가 혹시 개별적으로 중소형주 아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사고 싶지만 뭐가 있죠? 그렇죠. 투자하고 싶지만. 그래서 예.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유명했던 게 밈스탁들이라고 밈이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밈스탁. 중소형 예, 그거는 좀 위험한데? 들어간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되겠고 예, 그래서 예. 보실 때 혹시나 예. 그래 나는 한번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건 역시 이 기업이 미국은 그게 철저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그 AMC 엔터라고 그러니까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명했고 뭐 그 쇼스퀴즈 공매도 뭐 이런 걸로 엄청 유명했던 밈스탁 쪽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게 올해 거의 17배나 올랐던 종목이죠. 17배요? 네, 보시면 48%.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 이런 회사들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예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일단 제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라고 하면은 그냥 ETF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IWM이라든지 또는 이제 난 그래도 좀 중소형주니까 레버리지를 즐기고 싶어 이러면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이제 있네요. 물론 이제 에너지 SM 이제 에너지? 탑 10이긴 하지만 에너지 섹터라든지 또는 산업재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뭐 나쁘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 개발 기업을 고르자면 잉여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하라. 네.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일단 시간이 오늘 장중에 다 돼가고 있어요. 특징 종목을 얘기해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역시 실적 시즌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뭐 T-모바일이라든지 뭐 CVS 헬스라든지 뭐 리프트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해서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을 잘 나왔는데 네. 잘 하던 이제 디아블로나 이런 게임 회사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나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이제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으로 기대했던 2개의 게임이 출시가 좀 지연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경영진으로, 그러니까 CEO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 또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뭐 이런 내부 경영진의 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좀 주가가 오늘 1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마감 이후에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퀄컴. 네,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했고,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를 했다는 이제 내용이 들리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91% 오른 148달러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히 많이 올라. 뭐 퀄컴은 이 정도 제가 제 기억에 우리 3% 세 분 중에 3분이 이걸 갖고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 파랗겠죠? 종목이요? 네, 종목 정프로님 옛날에 했는데 지금 정프로님은 있었으면 이쪽 저쪽 아니, 종목들 근데, 아니요, 요새 정프로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게 뭐 정방꿀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꿀 같은 단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하시면 이제 퀄컴 올랐다는 거 기억이 되시겠죠? 네. 네.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다른 종목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면 네.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의 맞습니다. S&P 500 내 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거의 마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자 기준으로 374개의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잠깐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실제 어닝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374개의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EPS 성장률이 원래는 한 2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요게 어제까지 보니까 한 36%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남짓도 안 된 한 3주 된 시점에서 한 8%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매출은 그냥 시장 예상치를 이제 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좀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의 키워드는 늘 실적이 베이스가 항상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실적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좋죠. 단단하네요. 예. 단단하다고요? 네, 단단. 보통 튼튼하다, 단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단단하다는 어디 딴 이렇게 좀 네, 세게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점검해봤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네, 송기령 부사장 마인드 마이너. 그러니까 마이너가 이 사람의 마음을 캔다는 겁니다. 네, 이 마음 그렇죠. 안에 뭐가 그렇죠. 있는지 자꾸 네, 이렇게 네. 뭔가 깨고 싶은 뭐 네. 그런 건데 사실 여기 3프로에서 보시고 나서 다른 방송국에서 혹은 여러 매체들에서 이분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빅데이터, 데이터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뭘 봐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실 거예요. 뭐 미국 시장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ETF 사야지 이런 정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저희가 엑기스를 준비한 너무 약간 장사꾼 같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공지사항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프로TV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했습니까? 보통 강의가 이제 3개월 정도만 볼 수 있는데 6개월까지 연장을 6개월까지 이번에는 연장.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저희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잘 됐네요. 방학 때 저희 아들도 보게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여러분들 꼭 더 많이 보시라고 꼭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간도 연장해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3프로TV의 다이어리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 네. 제가 거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가? 우리 네. 장우석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3프로TV 많은 크루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글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여러 이렇게 스케줄까지 쫙 돼 있는 네. 어디에도 만날 수 없는 만날 또 수 없는. 질도 좋은 그 다이어리를요. 11월 28일까지 지금 이제 할인 기간이잖아요. 이 안에 수강하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되게 질이 좋아요. 네. 일반 다이어리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11월 28일 지금 할인 기간이잖아요. 지금 하실 분들은 네.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 다음에 혹시 뭐 5개월 무이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지금 전화 주세요. 아이고야. 띠링띠링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좋은 내용 강의니까 같습니다. 네, 좋은 여러분들 많이 강의니까 보시면 들으시라고 좋을 것 여러 같습니다. 가지 네. 혜택까지 더불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만나러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네.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신지 항상 보잖아요. 네네. 16,000분이 넘게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세요. 걱정하신 점점.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 뭐 FOMC 열리면 또 주가 크게 새벽에 떨어지지가 않은 어. 걸 지금 막 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마 보신 것 근데 같습니다. 걱정을 사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워낙에 좋아서 시장이 또 예, 한마디로 네. 어라죠, 어라. 어라? 뭐 이런 건데요. 또 사상 초과를 갔습니다. 네. S&P 500은 62번째,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은 41번째 사상 초과를 갔습니다. 저 표현은 그렇지만 진짜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의 우려와 예상 그리고 경고 이거랑은 약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불안. 또 오늘도 막 생방송 보신 분들 많은 계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속했는 회사에서 또 생방송을 동시통역을 했어요. 오늘 2시 반에. 직접요? 또 하죠. 그럼 뭐 방송국이니까. 새벽 2시 반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걸 다 겪어서 올라갔더라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트 스트레스라는 것은 S&P 운용회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당초 생각보다는 압박이 커졌다는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전히 크게 보면 일시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케이퍼링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해서 한 8개월 거쳐 끝나고 그럼 이제 블랙락에서도 내년 9월에 금리 인상 얘기 특정해서 전망하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이거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이렇다고 해서 금리랑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한 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2번 올리면 여전히 저금리인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크릭에서는 조금 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압박은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아니면 전월 대비인데 그렇습니다. 전년은 최소한 아시다시피 기저효과가 있죠. 락다운 시기에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기저효과는 완만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이 되면 한번 리오프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저께 해상 운임을 얘기했지만 좀 더 떨어지는 거 보고는 또 잠시 후에 다른 노력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는 최소한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안 좋은 거 얘기하면 그냥 한쪽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끝날 것 같죠. 지금. 끝장날 것 같죠. 그럼 끝장날 것 같은 우려는 몇 년째 해온지 아십니까? 다우는 130년째 했고 있고요. S&P 500은 90년째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온 거예요. 나스닥도 50년째 들어왔고.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좋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무섭다고 답을 말지 말고 좀 중심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앞에 하셨을 테니까 어려웠고 그 중요한 얘기 저는 약간 곁다리 같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ADP 민간 일자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57만 건이 나왔는데 5개월 만에 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39만 건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월 초에는 고용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해상 운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상 운임은 전부 아니죠. 뭐 이게 전부의 일지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징후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는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에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디젤차 타시면 당혹스럽잖아요 지금. 요소수 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났어요. 지금 조금만 더 이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운송망 약간 걱정되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상운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어려우면 기업들은 뭘 하겠냐는 거죠. 지난 분기는요. 지난 분기 S&P 500의 실적 발표 때 보면 많은 분들은 보통 분들은 숫자를 보지만 전화 본부장님, 부사장님 같이 오랬던 분들은 그 뭐 내막이 또 딴 거로 보거든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450여 개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하죠?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있으니 그럼 공급망 이슈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KPX 투자죠. 설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장도 베트남에 있건 인도네시아에 있건 중국에 있던 거 뭐 인도에 있던 거를 미국으로 갖고 오거나 옮긴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 한국은 안전하니까 한국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숫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숫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마켓워치 기사인데 캡처 뜰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이거 원문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원문도 있죠.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숫자가요. 숫자가 왼쪽 거랑 오른쪽 거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최근 2년 동안의 설비 투자 증가율입니다. KPX 투자 증가율이고요. 왼쪽은 금년입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요. 15%가 늘어났지만 솔직히 아마존이 답니다. 아마존을 빼면 3%밖에 작년에 안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할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는 20% 이상의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뭘 늘리냐? 이미 소비재도 늘리고요. 재료비가 컨슈머 디스크리셔니까 이미 소비재 늘리고 에너지 당연히 늘리겠지만 IT 여전히 많이 늘리죠. 부동산은 별로 늘릴 게 없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투자가 많이 늘어나가 있으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다음까지 얘기를 하면 뭔가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보면 로봇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지만 어떤 걸 투자하느냐. 사람을 많이 쓰는 것보다 공장 자동화나 로봇,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다들 테슬라 좋아하는 거 테슬라가 완벽하게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테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관련된 것도 있겠죠. 뭔가 주식 있고 섹터로 보면 산업재거든요. ETF로 보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지역별로 늘리겠고요. 거기다 보면 소재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갖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뭘 해석하냐면 이제 보통 분들은 야 저 주식 뭐 사야 되냐면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품업체가 좋아집니다. 중소기업들. 그래서 러셀 2000을 얘기하는 사람이 저런 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되겠고요. 당연히 공장 같은 걸 많이 갖고 리츠도 활발해질 수 있겠죠. 문 닫았던 공장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여전히 좋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왜 제가 자꾸 이런 약간 어려운 얘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저희 새벽에 다들 두 분 더 고생하시지만 하는 얘기가 한국 주식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약간 결이 다른데 그거를 이해하는 분과 그냥 주가만 보는 바람은 제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들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걸 좀 정리한 거를 제가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 한국어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급망 이슈가 있고 그러면 글로벌 최소 법인세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리쇼어링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쓰거든요. 미국으로 다시 예, 귀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동화라는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봇 쓰고 인공지능 더 활용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 내 복귀, 소재 섹터로 보면 산업재 소재, 중소형주. 전 사실 그 설비 투자하고 공장 다시 뭐 미국으로 짓고 선진국으로 짓고 했을 때 네. 그 인건비가 워낙에 선진국은 네네.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높으니까 그럼 비용 증가 발생 그런 부분도 걱정되겠다 했는데 바로 자동화로 다 마무리하네요. 정확히 역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안 하시면 보통 앵커는 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부사장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생각하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비용 드는 거 아니야 그죠? 하는데 근데 자동화로 그냥 그거는 끝나버리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뿐이고 네. 보통의 그냥 기자들이 하는 거죠. 보통의 주식 전문하신 분, 야 큰일 났다 얘기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경영이라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상당히 S&P 500 기업들의 통계지만 진짜 대단한 기업들, 경영인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보면 이것도 말씀 안 하면 또 부사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하셨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장비대가 갖고 계신 분 다들 네.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AMD도 오르더라. AMD도 올해 엄청 같이 올랐다라는 그쵸. 거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테슬라는 싫어하시는 분은 여전히 많고 기다리겠다는 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만 갖고 계신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를 한번 그다음 거로 두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댄 아이브스입니다. 네. 댄 아이브스 이게 어제 올라왔거든요. 야후 파이낸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캡처 뜨시고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오면서 확인했더니 유튜브에도 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감이 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미리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테슬라 빠입니다. 시계야. 뭐 아이폰도 좋아, 애플도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이에요. 기술 담당 이사인데요. 이분의 얘기 그대로 직역하면 테슬라를 $100에 싫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1,000도 마찬가지고 $5,500에도 똑같은 소리 할 거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심을 유지하는 거랑 같네요. 네. 반대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조나스자, 아담 조나스자, 머건 스탠리 작년에 반성문 쓰고 지금 가장 불리시한 사람이 된 사람이요. 이분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현재 2%지만 2025년에 10% 됐고 2030년에 30%, 그건 오타입니다. 30%까지 간다는 얘기가 네. 되겠고요. 오타입니다. 39가 아니라. 39가 아니고 30%.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카피 뜨면 낭패 봅니다. 저희 이제 한계죠. 네, 예, 네. 오타가 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에 기가 팩토리를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슈퍼차저들을. 그것도 자신감이죠. 그걸 누가 또 쓰겠느냐. 벤츠나 BMW가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이미 오픈해놨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들 이게 자신감이라는 얘기죠. 네. 다음 이제 진 크레이머인데요. 진 크레이머도 어저께 또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한 거죠. 테슬라를 파는 것은 그냥 미스테이크다. 실수다. 그래서 어저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사라. 네, 그리고 딴 거 사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관련주들 많이 있죠. 중국도 있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전기차 중국에서 살 만한 주식 5개, 10개는 금방 나옵니다. 그거 검색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얘기는 좋아하면 테슬라 그냥 사라. 뭐 딴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이 진 크레이머가 딱 찍었어요 종목을. 네네. 그런 테슬라 비스무리한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하면서 퀀텀 스케이프, 차지 포인트 같은 거 사면 돈 잃을 걸 이런 내용 뉘앙스로. 비판하시니까 그 아니 회사들이? 좀 그대로 제가 네. 제 생각 1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진 그대로 크레이머가.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핵심 주식을 사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랑 약간 비슷하죠. 네. 이게 많이 올라서 다른 조금 덜 오른 거를 사는 그런 뭔가 수익률을 위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사라. 제가 주식 그 업계에 있으면서 했던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주식을 가장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뭐 영국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를 안 사시면 돼요. 뭐 수혜주. 뭐뭐 관련주보다는 바로 그 주식을 사세요.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런 기업이 올라가잖아요. 다 아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네. 나이키. 그런 게 오늘 올라갔나요?
오늘 그럼요. 거의 다 사상 최고치. 최고가 예.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동차는 근데 테슬라지만 이거 어쩜 좋습니까? 포드요. 포드도 포드 또 3%가 또 올라갔는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올랐다 이건 애들이나 하는 얘기고 솔직히 그게 아니라 제가 포드를 말씀드린 얘기가 10월에 자동차 판매가 9월 대비 12%가 늘어났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늘어났냐는 거죠. 갑자기 수요가 더 늘어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수요는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오는 멘트를 보면 반도체 칩 부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썼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소비와 관련된 걸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포드 얼마 전에 저희가 $20 목표 주가 얘기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뭐 $18, $19 가까이 가고 있네요. 제가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데 뭐 하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네, 있고요. 저는 들었어요. 네.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네. 171페이지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록스 넘어가겠고요.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네.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혹시 뭐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제가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사용자 수를 보여드렸죠. 네. 감도 없으시죠? 하여튼 꾸준히 늘어나는 겁니다. 얼추 보면 1억입니다. 1억 550 이 정도 나옵니다. 숫자가요. 2020년. 1억 550. 네, 올해는 1억 클라우드 1000이 된 서비스 것것 같은데요. 쓰는 사람? 뭐죠?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저께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8만 원. 연회비가 현대카드에서 8만 자동 원이에요. 납부 승인 뭐 이땡님 코스트코 연회비 8만 원 찍혔다고. 이땡 항영님. 제가 또 8만 원짜리 하거든요. 네. 둘이 사는데 왜 8만 원짜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8만 원짜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트코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거 사시라. 그럼 코스트코를 뭐로 결제했겠습니까? 현대 카드. 비자 카드거든요. 네. 비자 재미없잖아요. 그거 기다리면 되겠죠. 어떡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의 편집본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시면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편안하게 또 미국 시장 이야기 풀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에게 숨 이렇게 한번 돌리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예,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예, 됐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시작하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